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지능 지수가 낮아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경계선 지능, 흔히는 느린 학습자라고 하죠. 취업이나 사회 적응 면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보육원의 경우 경계선 지능 청년이 많은데도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은 부족합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은찬 씨는 보육원에서 퇴소 후 1년 반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퇴소할 때 시설로부터 받은 800만 원은 친엄마가 몰래 가져갔고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최근엔 명의도용 사기 피해로 빚이 5억 원까지 불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공포증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사회 공포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사리 일을 무섭기도 하고 일을 하는데 항상 다쳐서 오니까 노가다는 그냥 택배나 이런 거밖에는 못했어요. 서울에 있는 보육원 34곳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경계선 지능 판정, 의심 아동은 총 274명, 6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 생활로 개별적인 돌봄이 어려운 보육원 환경을 고려하면 퇴소할 땐 경계선 지능 아동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대 가정과 같은 환경이 적용되지 못하다 보니까 발달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평균 하로 들어간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한 단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학업과 경제활동 등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 고용제 등 취업과 직업 훈련에서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은찬 씨 사례처럼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도 못합니다. 기존의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중에 금전 문제 관련해서 권리 구제라든지 신탁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도만이라도 경계선 지능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전국 보육원 종사자 약 100명에게 경계선 지능 아동을 개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사후 관리 지원 여부를 물었더니 없다는 응답이 각각 86.5%, 92.9%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학업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너무 크게 누적되기 전에 적재적소에 관리되면 이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수준까지도 성인이 됐을 때 바라볼 수 있는 인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에 아이한테 맞는 맞춤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복지사각 개선 전담팀을 꾸린 보건복지부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겉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아마 저희 같은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지원도 방법을 잘 모르니까 안 해주는 거고 저희도 모르니까 못 찾는 거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EBS 뉴스 진태입니다.